여러분, 행복은 정말 돈이 많아야만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에 나오는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거래처를 뛰어다니고 주말에도 계약 하나 더 따내려고 친구들의 모임을 매번 빠졌습니다. 여행 약속도 가족과의 소소한 식사도 모두 뒤로 미루었죠. 그렇게 평생 돈만 쫓느라 가장 소중했던 친구들과의 웃음과 눈물을 함께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합니다. 첫 번째는 풍요로움의 진짜 의미입니다. 사전에서 말하는 풍요는 물질이 넉넉한 상태를 뜻합니다. 하지만 삶에서 느끼는 풍요는 조금 다릅니다. 행복의 조건에서 소개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는 75년 넘게 수백 명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 건강 상태, 직업, 결혼 생활, 대인 관계까지 세세히 기록했죠. 연구팀은 매 2년마다 인터뷰와 건강 검진을 하고 친구와 가족 관계, 취미 활동까지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장소와 행복을 결정하는 건 돈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와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돈은 잠시의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마음의 풍요는 사람과 경험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감사 습관의 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감사의 힘의 저자 로버트 에먼스는 10주 동안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5가지 감사한 일을 적었고 다른 그룹은 그날 있었던 일만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감이 25% 높았고 더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감사는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최고의 마음 투자이자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기적입니다. 감사 일기를 쓸 때는 단순히 건강해서 감사라고 적는 대신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을 창문 너머로 느낄 수 있어서처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날짜를 기록하고 하루 중 감사한 순간을 5개 적으며 그때 느낀 감정까지 담아내면 훨씬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이 과정을 자기 전이나 아침에 하면 하루의 시작과 끝이 감사로 물듭니다. 세 번째는 관계에서 얻는 부입니다. 행복의 조건에 나온 또 다른 내용입니다. 고령층 중 건강하고 만족도가 높은 분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년에 최소 3명 이상의 깊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정서적 교류와 지지가 없으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커지고 이는 건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마음을 나누는 관계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면역력까지 높여주어 장소와 행복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연구에서는 이분들이 친구나 가족과 매주 만나 식사를 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함께 취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죠. 가까운 누군가와 주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비타민이자 긴 인생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만약 지금 인간관계가 거의 없다면 첫걸음은 아주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예전에 알고 지냈던 친구에게 잘 지내? 라는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거나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부터 해보세요. 답장이 오면 근황을 묻고 차 한 잔을 약속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배움과 취미의 힘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에는 70대 목공예를 시작한 일본 노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목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우연히 마을 공방에서 열린 체험 수업에 참가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망치질 하나도 서툴렀지만 작은 나무 조각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 기술을 배우는 순간 마치 얼어붙어 있던 삶이 다시 활짝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뇌세포를 자극해 젊게 하고 하루를 기다리게 만드는 설렘을 선물합니다. 어떻게 취미를 시작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관심이 있었지만 시도하지 못했던 활동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그림, 악기, 요리, 원예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다음 가까운 주민센터나 도서관, 문화센터에서 관련 강좌를 찾아 등록해보세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많아 집에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가기 망설여진다면 가족이나 친구 한 명을 함께 초대해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부담 없이 한번 경험해보자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눔이 주는 기쁨입니다. 기부하는 뇌에 따르면 봉사활동과 재능 기부를 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헬퍼스 하이라고 부르는데 누군가를 돕는 순간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이웃의 집 나르기를 도와주는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도파민 분비가 촉진됩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주는 일,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처럼 작지만 진심 어린 나눔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의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런 일들은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관심 있는 분야나 도움을 주고 싶은 대상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아이들, 노인, 환경, 동물 등입니다. 그 다음 지역복지관, 주민센터, 교회나 성당,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봉사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짧게는 1시간에서 2시간, 길게는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많습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에게 혹시 같이 봉사 갈래? 라고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마음이 동했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6번째는 비결을 멈추는 법입니다. 미니멀 라이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0대 한 여성이 집안 가득 쌓인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하며 남과 비교하는 습관까지 내려놓은 뒤 우울증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처음엔 다른 사람 집과 자신의 집을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꼈지만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생활을 만들면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의 행복은 빛을 잃습니다. 그런 비참한 기분이 몰려올 때는 잠시 휴대폰과 TV를 꺼두고 나만의 좋은 점과 지금 가진 것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속도와 기준을 세워 하루에 아주 작은 목표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는 단순함 속의 풍요입니다. 단순하게 살기 부부는 매달 한 가지씩 물건을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첫 달에는 옷장에서 1년 넘게 입지 않은 옷을 정리했고 다음 달에는 주방에서 쓰지 않는 그릇과 도구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이 점점 비워졌고 그와 함께 경제적 여유와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물건이 줄어들자 청소가 쉬워지고 공간이 넓어지면서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이 비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지고 필요 없는 소비도 줄었으며 정말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눈도 생겼습니다. 8번째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연과 시간을 보내는 습관은 노년의 마음을 한층 여유롭게 해줍니다. 숲이 주는 선물이라는 책에서도 하루 15분만이라도 나무와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인다고 소개합니다. 심장이 안정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뇌와 장기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고 면역력이 높아지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커져 노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마당이나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고 계절이 바뀌는 변화를 느껴보세요. 정원의 기적에 나오는 한 할머니는 작은 화분 하나를 돌보는 것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바람소리와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고 기분이 맑아집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화분을 키우는 일도 좋은 방법입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과정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성취감을 줍니다.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무료로 치유와 기쁨을 선물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돈 없이도 풍요롭게 사는 비밀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과 선택에 있습니다. 삶의 끝에서 남는 건 돈이 아니라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이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말 같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진실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진짜 풍요라고 느끼시나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을 적어보고 그 마음을 가족이나 친구와 나눠보세요. 그리고 이 팟캐스트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주변에도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풍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